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쌤튜브 오승렬입니다. 자, 소리샵 청담점에 와 있는데 올해 제품들 좀 한 번도 이런 거를 쌤튜브 내에서는 해봤지만 업체 버전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올해 주요 제품들 어떤 제품들이 있었는지 한번 회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조금 잠깐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모두 그렇지는 않아서 이렇게 한 곳에서 고정으로 쭉 여러 제품을 할 수 있는 집이 아마 거의 지금 소리샵이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요. 올해 제품 뭐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는 거. 그게 거의 고정된 채로 뭐 소리나 시스템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딱 지정된 장소에서 뭐 방을 한두 군데 옮겨가면서 하긴 했지만, 그래서 대략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게 이런 기획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소리샵의 올해 제품들을 보면 참 버라이어티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소리샵에 와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제품의 전체 버라이어티가 아주 그냥 라이프스타일, 아주 기초적인 제품부터 저 하이엔드 끝에까지 있는 제품, 가격으로 치면 한 5만 원, 10만 원대부터 글쎄요, 이제 신제품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제품 중에는 한 3, 4억까지 자리 제품, 저기 전시해 놓은 제품 중에는 3, 4억, 5억 정도 그 가격대까지 그렇게 넓은 버라이어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품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이 안에서 이걸 운영하는 분들에게 안 보이는 좀 빈 곳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판매라는 분들하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제품의 가치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하고는 서로 보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당연히 후자 쪽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주는, 이거를 왜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까? 거꾸로 이쪽에서는 열심히 해서 실제로 많이 알리고 있는데도 이쪽에서는 전혀 구매자들은 그렇게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좀 더 알려야 될 제품, 이거는 여기서 열심히 팔고 있는데 굳이 제가 관여하지 않아도 될 제품, 이런 것들이 좀 나눠집니다. 여하튼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쌤튜브가 보는 소리샵에 아직 1년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만, 올해 제품들 중에 좀 기억할 만한 제품들, 또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사실 1년 정도에 출시된 지 1년 혹은 심지어 2년 정도 안의 제품들은 저희 넓게 보아서 그냥 신제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신제품이지만 굉장히 화질을 가지고 몰고 나온 신제품이지만, 사실은 연초에 있었던 이 제품하고 비교하면 연초에 나온 이 제품이 더 좋았었던 것 같다 라든가 그런 것들을 1년 제품을 쭉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그런 걸 한번 돌아보는 소리샵 제품에 한해서 그런 기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샵은 이렇게 보면 올해 제 눈에 제일 많이 띄었던, 소비자들도 아마 굉장히 구매하시거나 소리샵 청담점에 이렇게 오가는 분들, 혹은 소리샵 웹페이지를 보신 분들은 비슷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브랜드가 역시 캐프였던 것 같아요. 캐프는, 제가 아는 캐프라는 회사는 굉장히 좀 무대가 이제 좀 옮겨지기도 했지만, 본사가 사주가 좀 옮겨지기도 해서 당연히 회사 성격이 바뀔 수도 있는데, 굉장히 꼼꼼한 회사, 나쁘게 보면 되게 빡빡한 회사, 굉장히 품질 관리를 잘 하지만 이면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제품이 빨리빨리 출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동전의 양면이 다 있는 그런 게 이제 그런 빡빡한 시스템, 조금 엄격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낳는 결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캐프가 제가 보기엔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새 기술이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아주 치밀하게, 자, 이번 달에 1월은 1번이 출동하고 3월 달 건 잠깐 기다려, 그건 3월에 나와야 돼 하고 그렇게 딱 아주 레이어를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계산이 돼 있는 그런 이제 저희는 이제 뭐 버지팅이라고도 하고 포캐스팅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산을 좀 해서 아마 출시를 하는 그런 회사라는 표시가 좀 많이 났습니다. 가장 큰 그 기술 개발은 역시 그 메타라는 손꼽을 만한 걸 뒤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원래 있던 포맷에 원래 있던 디자인과 그 구조에다가 많은 개선을 하게 되면서 역으로 이게 넣어서 생겨난 변화를 좀 더 강화시켜간 이걸 넣었으니까 이제 좀 이 원래 있던 디자인과 성능을 이렇게 바꿔가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새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원래 있던 것들을 업버전한 메타 버전으로 개선한 게 이제 시작은 LS50이었고 그게 이제 최상위 이제 사실상 플래그십인 블레이드 1, 2에 다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첫 제품이지만 메타를 적용했던 제품도 나왔습니다. 그 LS60 같은 아마 올해 캐프 최대 화제작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딱 라이프스타일과 그 하이파이의 중간쯤에 있는 사운드적으로 하이파이지만 용도는 라이프스타일을 좀 지향하고 위로는 캐프 블레이드를 약간 트리클 다운한 디자인 자체를 트리클 다운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굉장히 닮아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보면 LS50을 풀레인지 대역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베이스를 강화시키고 조금 더 사운드적으로 폭을 넓힌 성능을 확장시킨 그런 제품에 위치했던 게 LS60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많이 띄었고 실질적으로 판매도 굉장히 많이 됐다고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이었죠. 그런 메타 버전이 이제 조금 더 사실은 캐프의 원래 원류인 핵심에 다가갔던 제품은 사실상은 이렇게 보여준 LS50, 60 이쪽 LS 시리즈가 아니라 캐프의 원류 61년부터 시작했던 캐프의 원류인 그게 지금까지 쭉 한 방향으로 계속 캐프 사운드 핵에 있는 제품이 바로 레퍼런스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 1이라는 그 북쉘프 있죠. 소비자가 1,000만 원에 달하는 그 사실상 캐프에서 제일 좋은 스탠드 거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S50하고는 조금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퍼포먼스나 이 컨셉이 좀 달라요. 하여튼 그 레퍼런스 1까지 확장을 시켜서 굉장히 아주 원래 그 북쉘프 스탠드 거치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다이나믹과 품질과 그 전반적인 품질, 그 다음에 그 사운드, 유니큐 드라이버를 아주 극한까지 가져간 그 사실은 대형기 같은 스탠드 거치형에 못지않는 그런 사운드까지를 구현해낼 수 있었던 게 역시 메타를 넣으면서부터 생긴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를 넣으면서 그런 강한 힘과 에너지를 통제를 굉장히 좀 더 힘을 줘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캐프의 자신감이 생겨났던 거죠. 여하튼 캐프 얘기는 뭐 무수히 많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대략 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윌슨 베넷이에요. 윌슨 베넷은 소리샵의 가장 최상위 제일 높은 등급의 가격대에 있는 스피커, 그 다음에 스피커의 어떤 성능으로도 가장 최상위에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윌슨 베넷은 아시겠지만 대표인 크레이그 밀레스가 그 자신이 소속해 있는 20명 조직에 있는 그 유럽 환경 단체 거기 단체장을 맡고 있을 거래요.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회원이다 보니 본인이 스피커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걸 적용을 시키려고 했고 뭐 영국 정부에 하고 굉장히 친한 회사로서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당연히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결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게 바로 3.0 버전 3가 되면서 전부 제로라는 타이틀이 붙은 3.0 버전들이 다 그랬고요. 그게 디스커버리 3.0, 엔데버 3.0, 그다음에 레졸루션 3.0 이 제품들에 다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3.0라는 타이틀이 안 붙었지만 사실은 그냥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제품에서 제일 먼저 그 지금 말한 친환경 소재를 쓰기 시작해서 비스코 엘레스틱이라고 하는 그 바이오 컴포짓인데 그냥 바이오 합성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처음으로
그 인클로저에 사용하기 시작해서 생겨난 그 윌슨 베넷의 새로운 그 시스템인데, 그걸 처음 적용한 제품은 제가 보기에는 옴니움이었어요. 그 옴니움을 만들고 나서 이거 봐라 하면서, 옴니움은 아시겠지만 에미넌스 바로 아래에 있는 서열로 두 번째, 윌슨 베넷의 서열 두 번째 위치한 2억대에 가까운 제품이죠. 2억이 넘나? 여하튼 그런 대형기를 제작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를 그대로 지금 말한 그 지오메트리 라인업의 가장 스테디셀러인 세 기종에 이렇게 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지오메트리 시리즈 전체는 사실상 그 업버전 뭐 에미넌스나 이런 제품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제 친환경 소재로 다 교체가 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윌슨 베넷은 그런 큰 변화를 맞이했고, 소재 자체가 바뀌고 그런 컨셉, 우리는 최초의 뭐 그린 스피커를 만들었다, 뭐 이런 그런 것들, 친환경 소재를 쓴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린 소리가 중요하잖아요, 오디오 파일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뭐 소재만 바꾸고 소리가 더 나빠질 리는 없잖아요. 사실은 원래 있었던 소재를 교묘하게 바꾸면서 생겨난, 원래보다 소리를 좀 더 개선한, 윌슨 베넷시에서 이런 것들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좀 더 이런 걸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사실상 많이 반영이 됐다는 게, 사실은 그게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겠죠. 소리의 통울림이 조금 더 양감이 생겨났어요. 저는 그래서 그 옴니움 처음에 리뷰를 할 때 이게 왜 에미넌스보다 더 양감이 많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디스커버리 3.0, 인데버, 그 다음에 레조션 3.0를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걸 발견했어요. 다이나믹해지고 좀 더 에너지가 늘어나서 양감이 늘어난 느낌. 딱 밸런스가 더 좋아졌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좀 더 여러 앰프들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라인업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윌슨 베넷시에는 그런 변화들이 생겨나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변화는 역시 NAD가 아니었을까? 캐나다 NAD. 램브룩 그룹. 사실은 램브룩 그룹 멤버이면서 소리샵이 램브룩 그룹 제품을 다 하고 있죠. 블루 사운드 있지, NAD 있지, PSB도 있잖아요. 여하튼 그 전체 램브룩 그룹 전체를 다 직접 수입 유통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주도하는 제품 역시 NAD라고 할 수 있는데, NAD가 상하 라인업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렇게 뭐 여러 제품들에 걸쳐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진한, 아주 좀 무게가 실린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전히 지금도 스테디셀러이고 제품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 M33 있죠. M33을 마치 처음부터 기획을 한 거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거기 M23이라는 그 브릿지 모드로 접속할 수 있는 전용 파워 앰프, 물론 M23도 따로 파워 앰프로 따로 쓰게 제작이 돼 있지만 M33과의 그 합체 트랜스포머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기반으로 설계된 파워 앰프인 M23을 붙여서 M33의 그 보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M33의 능력과 어떤 성능적 그 완벽함, 그 기능적인 완벽함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사운드적 특성이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더 약간 좀 살집도 좀 있고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보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아할 앰프까지 되려면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M23을 전 패치라고 이제 보는데, M23을 붙여서 브릿지 모드가 되면서 출력 수치도 늘어났지만 M33의 사운드를 이 부분 요게나 필요했어 하는 부분을 기가 막히게 딱 퍼즐 맞추듯이 마지막 퍼즐을 끼워 넣어서 완성시키는 듯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똑같은 입장에 M33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M23으로 거의 다 채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M33 가격의 한 절반 가격으로 M23을 제작해서 그렇게 합체본을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눈부셨어요. 눈부셔서 아주 그런 거는 굉장히 NAD라는 회사를 달리 보게 되는 뭐 그런 아주 가장 눈에 띄는 올해 그 소리샵 제품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NAD는 이 아랫등급, 그 지금 말하는 M33 마스터 시리즈 M자 들어가는 제품들은 사운드를 조금 바꿔놨죠. 그
저 증폭단에 있는 소자 자체가 그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새 증폭 모듈을 써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래 NAD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NAD 소리는 영국의 고유 영국 앰프 전통적인 그 소리 있죠. 약간 도톰하면서 약간은 좀 묵직한 소리, 에너지가 실려있는 듯한 느낌. 해상도를 약간 M 시리즈처럼 같은 해상도를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좀 타협을 하더라도 그런 소리를 내게 해주는 라인업을 여전히 C 시리즈에 남겨놨었는데 그거를 지금 말한 M33 등급까지 구현해낸 제품이 바로 C658 프리파워 조합이죠. C658하고 C298 이 두 조합 658, 298 조합으로 웬만한 스피커들을 잘 드라이브하는 NAD 고유의 그 파워 드라이브 있어요. 독특한 파워 드라이브. 그걸 다이나믹 드라이브라고 본인들은 표현하는데 헤드룸을 좀 둬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에너지가 더 필요할 때는 좀 더 많은 게 쏟아져 나오는 NAD라는 앰프의 장점이 그런 거였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을 구현해낸 그런 조합도 있었다는 거, C 시리즈. 그리고 일체형 C700도 있었고 여하튼 그런 것들이 올해 NAD 굉장히 눈에 띄었던 그런 장면들이었고요. 레일도 그렇죠. 옆에 있는데 이 레퍼런스 32 레일도 저희가 작년에 봤던 T 슬러시 X 시리즈에 이어서 이제 여전히 라인업이 존재했지만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게 이제 S510, 812 이런 제품들 있죠. 10인치, 12인치짜리 제품들. T 슬러시 X도 야 이걸 하이파이 서브우퍼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환호를 했었지만 S 시리를 듣고 나면 T 슬러시 시리즈는 조금 시시해 보일 정도로 좀 더 본연의 그 충실도가 더 높은 좀 더 하이파이적인 그런 전체 밸런스를 새로 이렇게 구성을 해내는 그런 능력에 아주 또 놀란 적이 있었죠. 여하튼 S 시리가 나오는 거 그걸 보고서도 좀 렐의 폭이 팬들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레퍼런스 시리즈를 들어보고서 이 제품을 쓸 수 있는 공간은 정말 행복한 축복받은 몇 분들 그 몇몇 분들한테나 이제 가능하겠지만 AV 좋아하고 공간이 있으신 분들 이거를 쓰면 진짜 기적 같은 소리가 나죠. 15Hz까지 내려가는 15인치 유닛. 저희가 들어보면서 좀 서브우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하이파이적 서브우퍼. 물론 뒤쪽에 보면 그 AV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서로 분리해놨어요. 입력 출력 단자를. 여하튼 그런 새로운 개념의 그 서브우퍼를 정립하기 시작한 렐의 끝까지 최상위 제품까지도 올해 다 들어보는 시간이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PSB도 굉장히 하이엔드 쪽으로 지향을 해서 열심히 만든 제품, 예를 들면 싱크로니의 B600, T600 같은 하나는 북실프 하나는 톨보이인데 그 아이소어쿠스틱 같은 캐나다 저기랑 콜라보를 해서 아래쪽에 그런 아주 세계 최고의 그런 인슐레이터를 붙여가면서 굉장히 우리는 고급화했다 이런 걸 선언을 한 제품들도 출시했던 게 PSB인가 하면 자사 최초의 제품이었던 파시프 2 같은 거를 설립 50주년 기념으로 파시프 50으로 만들어냈는데 그 소리가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레트로도 아니고 하이엔드도 아닌 어떤 절충적인 굉장히 음악을 듣기 좋았던 그런 소리를 들려줬던 파시프 50 아주 매력적인 소리를 들려줬죠. 그런 것도 굉장히 빛이 났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PSB도 올해 그런 것들을 기획력들이 아주 좀 돋보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것들은 제가 올해 제품이라고 해서 저기 한 거지만 그 LS50이나 LSX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좀 베리션이 많은 것도 이제 LS50만 해도 오리지널 버전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버전 그 액티브 버전이죠. 그 다음에 메타 버전 굉장히 다양하게 생겼고 LSX도 지금 그 똑같은 경로를 따라가고 있고요. 사실 T+A도 많은 것들이 보였었죠. 그 T+A 저쪽에 이제 카루소 같은 제품 저희 작년 제품으로 카루소는 작년 출시된 제품으로 분류를 해서 올해 제품으로 이렇게 따로 이슈를 하진 않지만 카루소 같은 걸 출시하면서 이제 라이프스타일 쪽을 지향하지만 여전히
사운드 자체는 원래 T 플러스 A 고유의 그 굉장히 하이엔드적이에요. 저는 독일 하이엔드 사운드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구현한 그 200 시리즈 같은 딱 중간급에 있는 200 시리즈가 저 위로부터 오면은 HV, RE 그 다음에 있는 가격상으로는 E 시리즈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한, 하지만 좀 콤팩트하게 만든 원래 그 헤드폰 앰프인 저 HA200에서 그대로 이동을 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바우 앰프, 그 다음에 스트리머 이렇게 따로따로 나눈 그런 세 피스 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 다음에 그거의 한 복판은 역시 DAC200이라는 HA200을 그대로 옮겨온 개념의 그 DAC이자 헤드폰 앰프로 쓸 수 있는 그런 뛰어난 DAC가 있는, 헤드폰 출력단이 있는 그런 제품, 이 앞에 보고 계시지만 그런 제품 굉장히 돋보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체적으로만 써도 글쎄, 저희들이 종종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DAC를 한 단급 넘어가는 고해상도 DAC, 고성능 DAC, 보통 1,000만 원대 제품들, 요새 작년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써져 나왔잖아요. 그 등급에 해당하는 T 플러스 A에, T 플러스 A가 조금 그런 주류 브랜드에서 조금은 잘 안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놓고 성능을 테스트해 보면 최소한 중간급 이상을 가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제품으로 저는 DAC200도 같이 분류를 하고, 그 외에도 뭐 벨칸토도 있고 이랬지만 벨칸토는 신제품이 좀 안 보였고, 유일하게 DAC 2.8 업 버전이 나온 거 그 정도.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가 들어봤던 사이러스, 사이러스의 저는 귀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한동안 안 보이던 제품이 이제 새 브랜드였던 사이러스가 이제 신제품들을 새로운 기획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아예 이런 지금 앞에 보이는 그 HD1 같은, 원 HD 같은 그 디지털 방식, 디지털 출력단을 갖춘 제품. 전원부는 전부 트로이달 방식, 그 리니어 전원 방식이지만 디지털 출력단을 갖춘 제품과 원래 고전적인 AB 클래스 방식인 그 I 시리즈, i7, i9, 그 다음에 저 프리 XR이나 이제 파워, 모노블록 파워 X300인가요? 이런 제품들이 동시에 출시됐어요. 그래서 사이러스도 연말이 불과 얼마 전에 저희가 소리 시청하고 촬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반가웠던 제품이고요. 이외에도 뭐 굉장히 다양한 저 브랜드와 저기들이 많은데, 일단 제가 같이 한번 올해 촬영한 제품 저희가 같이 들어보고 시청을 하면서 같이 공유했던 제품들 중에 다시 해고를 해보는 제품들을 한번 끄집어내 보면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리샵은 사실 굉장한 엄청난 하이엔드 쪽에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곧 아마 내년 초쯤면 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브랜드명은 밝히지 못하지만 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엄청난 하이엔드 브랜드가 곧 론칭을 할 예정이고요. 실텍 같은 제품, 말씀 안 드렸지만 실텍이 전 라인업이 정비가 한번 다 됐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아마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실텍하고 그 크리스탈 본사 대표들과 이제 그 보드 멤버들이 이제 오는데, 실텍도 트리플 크라운하고 저희 이런 거 새로 출시하는 거 보면서 전 라인업에 저기 특히 저 크라운 로열 시그너처 라인업들이 정비를 다 했죠. 이전에 왕비, 여왕, 공주, 왕자 있었던 이름들은 이제 간단하게 싱글, 더블, 그 다음에 트리플, 이렇게 크라운, 싱글 크라운, 더블 크라운, 트리플 크라운 이렇게 딱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새로 정비가 된 채로 이제 새로 신제품들이 수입이 되기 시작해서 저희가 한 번씩 다 다뤄봤죠. 실텍도 좀 있으면 이제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또 보게 돼서 이렇게 많이 장황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실텍도 그래서 한 가을쯤에 굉장히 큰 뉴스를 가져왔던 브랜드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여하튼 그런 실텍과 지금 새로 출시할 새 그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들 이런 게 드디어 좀 맞물려 들어가서 새해나 이제 이런 그 이후에는, 내년 이후에는 또 그런 하이엔드 그룹, 하이엔드 시스템 좀 더 긴밀하게, 스피커가 있는데 그거에 걸맞는 앰프가 없다거나 앰프가 반대로 있는데 그걸 채워줄 만한 스피커가 없다든가 이러면은 이게 사실 그 제품을 부각시키기 어려운데, 한 곳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긴밀하게 좀 진행이 될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2022년에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소리샵에 들었던 제품들 한번 쭉 주요 제품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고객들을 잘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한 곳에서 쭉 이렇게 시청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전제가 좀 있긴 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올 연말까지 좀 더 재밌는 기획들로 매일매일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